예, 마이크 들어왔고요. 담배 좀 끊으세요, 좀 제발. 담배요. 삶을 얼마나 살 거라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세요. 이게 끊었어요. 네. 담배 좀 끊으세요. 네. 좀. 아니 철이 덜 들었어들 그냥 아니, 담배 난 피고 지금 다니고 안 피웠는데 어떻게 알았어? 냄새가 나잖아요. 아, 냄새가. 근데 구수하긴 하다. 이 담배 피웠을 때 저는 이제 약간 전자 쪽으로 바꿨는데 담배 피웠을 때 그 냄새가 가끔씩 이제 커피 갑옷가래 냄새 같은 네. 게 나. 그렇지. 네. 노 스모킹. 우리 진호 원님 담배 혹시 피십니까? 많이 피지. 예, 중학교 때 폈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피웠다고. 저는 대학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걸 못 끊고 지금까지 몇 년요 지금 저는 재수할 때도 안 피고요. 30몇 년 동안. 대학 1학년 때도 안 폈어요. 언제 피웠어요? 감옥 가서? 아니, 엄마가 싫어해가지고. 어. 근데 대학 2학년 때 어. 내 친구 옆짝꿍이 담배도 못 피는 놈이라고 막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홧김에 폈어요. 저는 군대 가서 배웠어요 담배를. 네. 다 10분간 20시간은 다 담배 피고 있잖아. 그렇지. 같이 그냥 피웠지 뭘. 아이씨. 아이, 참.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청래 대선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오늘 방송을 빼면 한 번 남았습니다. 마음이 막 쫄립니다 지금. 네. 자 출발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귀한 손님 이정원 스타트업 TV PD님 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뵀지만 항상 마음은 와 있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아요. 이재명 후보 따라다니고 그 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스튜디오 와가지고 방송도 해야 되고 예. 진짜 고생 많아. 그러다가 또 시민들 또 모아갖고 또 어디도 가고 막 그래요. 예. 네. 예. 얼굴이 좀 헬스케졌어 지금. 어제 갑자기 급체가 있어갖고 어제 그 좀 몸이 저녁 방송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옆에서 예. 노이즈를 엄청 넣어가지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매너가? 매너가 안 좋죠. 매너가 진짜 예. 이종은 싫은 거야 그냥. 아니, 자, 다음. 이번에 텔레비전 잠깐만 꺼봐요. 소개 좀 하고 소리를 좀 진짜. 줄여주세요. 이 디지털 기기를 못 만져 보니까 완전 노인네 다 됐어 이제. 이번에 저 삼선이잖아요. 텔레비전 토론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답변할 때 잡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소개 좀 해드리고 너무 급했나? 자 그다음에 오늘의 게스트 지금 또 나오셨습니다. 이 시대 참 스마트인 진성준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을의 진성준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소개를 못하게 하네. 다시 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건 뭐 배스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번에 저 법정 토론 1차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답변할 때 잡음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어폰을 끼고 답변 코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앵커가 쓰고 있는 인이어 잡음이 마이크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런 오해를 샀던 거다. 예. 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것으로 막 윤석열 토론 실력이 없어가지고 참모들한테 인이어로 코치 받았다 막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예. 괜히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노이즈를 넣으시네.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려고 저기 그랬던 겁니다. 김보람인지 PD한테 요거 하나 먼저. 그럼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 일단. 일단? 자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이따가 천천히 하세요. 멘트가 3분 정도 없을 예정. 왜냐하면 보낼 줄을 몰라. 조작하는 게 힘들거든. 자 그리고 이 방송의 그 타이틀 롤이시죠. 정청래 이 시대의 참 계란장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바쁜인 네, 참 바쁘니. 정청래입니다. 네. 그거 해주세요 또. 응? 이재명 후보를 찍읍시다 이거 계란장수. 그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을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약속하고 실천하는 대통령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끝없이 지금 방송 내내 그것만 들을 수 있. 자 어쨌건 네. 잘하셨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보내지? 예. 저한테 그냥 전달해 주면 전달. 저는 그거 하다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말이요? 계란장수를 저는 정청래 의원님 같이는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여러분이 국회로 보내주신 진성준이가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텔레그램이 기호 아니라 1번 문자로 이재명, 보냈어요. 네, 문자로.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코로나 위기를 국복할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5강으로 끌어올릴 실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거든. 중간중간 1분 안에 이재명이 10번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쭉 흘러가잖아.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 한 명이 순간 듣는 거거든.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약속하면 실천하는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의 꿈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국가의 꿈 이재명이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부탁합니다. 야, 요거 있잖아. 이 멘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녹음해서 틀면 안 돼요? 계란장수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어. 이거 하다가 명성부동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 주문번호 그래야 되는구나. 332-0784 네, 이쪽으로 많이 주문 바라고 많은 계약하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은성 세탁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뚜레쥬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십니다. 저기 만복 기사식당 이거 기사님들 요즘 힘드시죠? 좀 기다리세요. 300만 원 나옵니다. 그게 녹음을 틀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 틀 수가 없지. 현장에서. 네. 자, 보여주시라는 영상 소리 나오게 해줘요. 잠깐만요. 한번 보고 도대체 뭐길래 별거 네. 아니면 큰일 나요. 네. 화냅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거 에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네, 오늘 의원님 방송국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의원님? 에이, 한번 생각해봐. 윤석열은 아니잖아. 브라보. 연기한다. 사실 선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간단한 한 키워드 한 문장이 그 선거를 지배할 수도 있어. 네네. 잘했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신스틸러 그렇지 메소드 연기.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거 있잖아요. 네. 그 잼명래 슈퍼 거기서 와가지고 PD하고 아. 촬영을 했어요. 아. 1시간 가량 아. 했는데 목소리를 한 10개 버전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아. 갑자기 아니집이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 그래서 저거 막 엄청 저거 힘들었어. 저거. 그건 저 북한 저거니까. 음. 제가 그것을 전주 후보 유세 때 네. 사회를 보면서 썼잖아요. 네. 썼어요. 반응 어땠어? 거기 제가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 소개해 준 것처럼 근데 약간 각색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님한테 들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것처럼 본인이 착안한 것처럼. 야. 차관이 아니고 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음.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아주머니들 한 6분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 정치 논쟁이 붙었다. 윤석열 이렇쿵저렇쿵 이재명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그 판 막 이제 논쟁으로 가는 판인데 그 판을 정리했던 딱 한마디가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잠자코 있다가 그랬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아니잖아? 이거를 전주 버전으로 했는데 빵 터졌어.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전화를 열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한 통씩 걸어주라. 그러면서 윤석열은 아니다이 이재명이다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모의를 했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다. 그게 재밌었나 봐요. 아. 한 언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 유세를 소개하면서 네, 예. 윤석열은 아니다이
이재명이 나이 이렇게 저 홍보했다고 음.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어, 예. 좀 있으면 저 뭐 북한 매체가 윤석열은 아이집이 아니지. 분명히 나온다. 아니 그것도 있대.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님둥. 이거 함경도 보자. 참 알겠습니다. 자, 재밌었고요. 자, 첫 번째 코너. 네. 청내 생각. 이재명이 이긴다.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제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번 주일에 이제 강원도 이렇게 쭉 가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그동안 우리가 왜 좀 뒤처졌었냐.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의 거의 절반은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단일화 이슈가 이제 질문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도 앞서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이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단일화 이슈는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구도의 싸움이 정리가 됐습니다. 명확해졌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인물론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긴다. 정례 생각이었습니다. 예. 반론해 주시거나 공감해 주시거나. 글쎄 뭐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간의 여론조사의 방식과 관련해서 전화 면접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고 ARS 조사는 그렇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ARS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라도 이기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아직 그렇지 못해요. 이 왜 그런가? 저는 이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전화 면접 조사에서 여전히 단일화 이슈가 문항에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고 끊는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 특히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는 MBS 조사는 응답률이 3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 저관여층까지도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실제 투표율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또 그렇게 평가해 왔거든요. 그런데 비록 그 조사는 굉장히 튄 조사이긴 합니다만 그 NBS 조사에서 10%가량의 격차가 났던 반면에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중에 특히 ARS 조사가 잘 나오고 있어서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경향이 지금 바뀌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있을 여론조사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꼼꼼하게 좀 분석을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자, 우리 이정훈 PD.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구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다자대결이니까 좋아지는 게 있고 일단은 싸울 수 있는 좀 바닥 즉 플랫폼에 좀 좋아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숨어있던 샤이 진보들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투표일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직결할 것이냐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제 감으로는 양쪽 지지층이 지금 총결집 하고 있고 거의 지금 결집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ARS는 우리 적극적인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해서 원래 ARS가 우리가 여론조사가 좋았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나빠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갤럽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0.7% 이러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에 사실은 약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물론 오만하고 고개를 먼저 터들면 이제 진다는 이런 선거에 진다는 징크스가 있지만 지금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는 좀 겸손하게 중도층을 가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지지층이 좀 더 열성도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치열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댓글을 보나 분위기를 보나 우리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좀 이제 좀 신명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못한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뒤에 지질 얘기가 있으니까. 있습니까? 그때 또 할까요? 아껴두세요, 엑기스.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일단 그 대장동 이슈가 뭐 선거 끝까지 가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미지화 시켰던 사람들이 거기 막 김만배 누나가 나오고 윤석열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적 흐름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윤석열도 꽤 관련이 있는 거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동안은 어. 아버지 집 사주고 딸에게 돈 주고 아들에게 돈 주고 뭐 이런 거 주로 해서 주장 대 주장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JTBC, SBS 뭐 단독 보도를 해서 실제로 윤석열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 봐주기 한 거냐 덮어주기 한 거냐 이제 이것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범죄 일람표 뭐 200 몇 개가 나오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서 대장동 윤석열 게이트로 적어도 5대5 다이다이 싸움은 가고 있다라는 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수세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악재의 구름이 걷히고 호재의 빛이 좀 비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저께 추경 통과를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됐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어요. 예, 그게 이 대장동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가를 시계열로 다 분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쪽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이 그저 경기도 부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분이 국정감사 중에 그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볼게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나오고 최재경 뭐 이런 사람이 막 나왔잖아요. 김수남 전 총장.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게 다 이를테면 박근혜 사단들이고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 이틀 뒤에 동아일보가 화천대유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다 라고 취재를 종합한 결과라고 녹취록을 인용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러자 그로부터 3일 뒤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씁니다. 모든 내부자들은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 방송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그 페이스북 글. 네, 동아일보를 받아가지고 동아일보는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화천대유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다. 네. 절반 지분은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윤석열이 딱 좌표를 찍자 그 뒤부터 뭐 이준석 또 김기현 원희룡 등등이 온통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공격을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불리했던 이슈를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병원 최고위원이 연설을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총회 연설 본인의 연설을 3분으로 축약했더라고요. 그 영상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의 그 개인 사업자들이 돈을 왜 많이 가져갔는가에 대한 꼬리가 하나 나온 게 커피 마시는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커피 타준. 네, 커피 타준. 커피 그러니까 타준. 그 대장동 개발 종잣돈 자금책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이 사람 아마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가 조카 사이인가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친인척. 네, 예. 친인척인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거 말고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 이재명은 그분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거고 대장동 개발 종잣돈 이 관련해서 1155억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조우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지.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오늘 올라가면 커피 마시고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근데 그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윤석열이었죠. 거고. 여기에 보면 이 구조 속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었던 돈을 여기 윤석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만배 전화를 받고 잘해줬다가 최근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커피를 직접 타준 게 누구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그 사사건건에서 수사관이 타줬다. 예. 윤석열이 아니다. 예. 그 윤석열은 수사 책임자고 예. 그리고 이제 중수부에 뭐 검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커피를 타준 것은 수사관이 타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아니 근데 타준 건 맞네. 네. 어쨌건 누가 타줬건 간에 그러니까 오래전 윤석열이 이야기니까. 타준 건 아니다. 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아, 그 윤석열이 타주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타준 건 아니다. 예. 현재까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자고 일단. 타주라고 했을 수는 있잖아요. 네. 타주라고 했을 수 있죠. 어. 아니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수 과장이 직접 안 타줄 수도 있잖아 이건. 그렇죠. 직원이 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는 누가 타줬다는 얘기는 지금 저기는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어. 예. 아.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이 타줬는지 안 타줬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된다. 근데 누군가는 타줬다. 근데 핵심은 이렇게 그 정정하자고. 조우영이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에요. 그때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 한 번 하고 그냥 그 사건 덮어버렸다는 정황이잖아요. 커피는 누가 타신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있고 또 나중에 나온 녹취록에 보면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죽어도 있었고. 그렇지. 그렇죠. 이것이 계속 연결되다 그건 보니까 녹취록은 나와 있고. 확실히 대장동은 지금 윤석열 게이트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봤잖아요. 그렇죠. 김만배 누나가 누나가 또 집을 사줬잖아 아버지 집. 김만배 누나가 현찰 돌린다는 것까지 또 정황이 나왔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로 옮겨 붙는 거죠.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토론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가 원래 대장동 사업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막 버텨요. 그런데 그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대출해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대출 사건들을 다 수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계좌도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뭉칫돈이 나왔을 텐데 이 뭉칫돈이 어떤 것이냐? 당연히 수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을 갖다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혐의만을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조우영은 문제없다라고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잘못 짚었다. 선거 때문에 급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정도 아니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제가 비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자, 강도가 강도짓을 하려면 먼저 흉기를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럼 흉기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흉기를 뺏는 역할이 흉기가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부실 대출이었잖아요. 네. 뭐 총 1,800억 정도. 네. 종잣돈. 그러면 이 1,800억이 잘못됐다. 다시 회수를 했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지. 안 한 거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는 윤석열이라는 거 아니야. 주임 검사, 책임 검사죠. 그렇죠. 책임 검사. 예.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고 시드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대장동 땅을 사든 뭐 하든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걸 출발하는데 윤석열이 책임을 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에게 칼을 뺏지 않고 칼을 쥐어준 것은 결국은 윤석열 아니냐. 그때 조우영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게 김만배인데 네. 그 김만배가 박영수를 소개해서 붙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박영수를 왜 붙여주냐면 윤석열하고 아주 막역해서 잘 통할 거다라고 해서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 초기 때부터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이 서로 결탁돼 있었던 거죠. 삼각 편대였지. 그렇지. 여기 이게 윤석열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대장동의 핵심 박영수로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은 거까지라고 치고 네. 콩밥을 얻어먹은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네. 그 박영수를 통해 가지고 방패막이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 네. 그러다가 저번에 그 삼부토건에 조남욱이 윤석열이 직접 조남욱이 윤석열한테 청탁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보도 못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진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동생이 진술한 것이 이제 보도로 못 나왔는데 온정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이 조남욱이나 네. 박영수 같은 사람이 윤석열한테 봐줘라고 하면 봐주는 구조에는 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럼 그 대가를 윤석열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토론할 때마다 대장동 걸고 넘어지는 게 더 수상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번에는 뒤집어 씌우려고. 요번에는 강하게 나가니까 푹 들어갔어. 네. 아니 그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그 윤석열이 죽는다는 얘기가 2번 나와요.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이번에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녹취록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윤석열이 야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렇지.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벌어졌던 때가 2011년인데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줘 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공범이에요, 공범. 계속.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원래 이런 거 있어. 한 번 봐주면 2번 봐줘야 되고 2번 봐주면 3번 봐줘야 돼.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터트리면 어떡할 거야. 글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함부로 못 친다. 나는 약점을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놀라운. 그러면서 이거를 뒤집어 씌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뭐 이렇게. 네. 최근에 그 서른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이재명한테 미안하다. 너무 억울했겠다. 미안하다. 예.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4,7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랬어요. 그걸로 이제 땅도 매입하고 뭐 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걸 갚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걸 못 했잖아요. 네. 그게 국민의힘 쪽이 반대를 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과가 하나 나와요, 사실은. 예. 네. 예. 거기서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진실이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장동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오기 전에도 자신의 최고의 치적이었거든. 아 그게. 그러면 막 자랑했죠. 요거를 그분으로 치환시키는 그 놀라운 스킬. 검찰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검찰과 언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도록 사업의 구조를 설계한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그거를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게 이재명이니까 이번에 그 유동규동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가져간 것도 이재명이 설계해 준 거다. 그러니까 몸통이고 그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글쎄. 이익이 없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로 이익 얻은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토론 나와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인데 계속 막히는 게 뭐냐면은 이익 얻은 자는 당신 아니냐. 이게 내가 왜 범인이냐. 예. 계속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찾으려고만 수사를 한 거예요. 그 진즉에 사건 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동 그분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검사장입니까? 네. 이정수 지검장이 나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아니다. 그분은 아니다. 정치인 그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시원하게 얘기했어야 돼. 이재명 아니다라고. 아니,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계속 이재명이라고 덮어 씌우는데 이제야 비로소 선거 이제 2주 남겨놓고 이제야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다. 그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정수가 그렇게 처음에 정치인 그분 아니라고 했다가 국회에서 완전히 폭탄 맞았잖아요. 당신이 뭔데 같은 그런 결국 나중에 말을 좀 살짝 돌리게 살짝 또 만들잖아요. 그렇게도 만들어요. 야,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도 당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많이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도소 담당위를 걷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교도소 국회의원. 누구나 다. 근데 교도소 담당위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이에요. 그렇지. 이거는요. 아, 그럼 뭐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선거법도 이걸로요. 별로 뭐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나중에 무죄가 나올 값에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마녀사냥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잘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은요. 예. 검사가 쓰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이야. 쓰기 나름이야. 음. 나중에 무죄 나면 다 끝났어 상황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후보를 배임으로 엮어보려고 음.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 줬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이걸로 대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뇌피셜이 딱 작동하고 있었지. 근데 어디에도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없어. 이만한 뭐 진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임으로 엮어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배임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기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최근 2, 3일 동안 벌어진 일은 모든 화살표가 윤석열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근데 윤석열은 TV 토론 나올 때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왜 자본금하고 투자금 구분도 못하는 거. 예. 3억 5천만 원 5천 투자해가지고 투자해서. 1조 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선동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선동이죠.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수익금 중에 예. 5천억 넘게 환수한 건 이재명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언론이 그냥 살아 있었다면 이거는 진짜 끝났을 게임인데. 그렇죠. 벌써 끝났죠.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이걸 가지고도 끝난 거야 사실. 끝난 거예요. 그것도 그 끝났고 대장동 윤석열 녹취록도 게이트가 끝났고 끝났고. 무속 논란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미 검사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특수부 검사란 사람이. 예. 언론이 선거운동해 주셔서 특수부 막고 있는 검사 거예요. 출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법의 기술을 잘 알잖아요. 아니 저번 토론하니까 취조하듯이 했잖아요. 이야기 한참 하다가 답하려고 하니까 대답은 됐고 딱 취조하는 딱 그 느낌 아니었어요. 검사들이 너 말하지 마. 너 무조건 범인이야. 딱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와 놀랍더라고. 우리는 뭐 취조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예. 익숙합니다. 이거 화가 나는 일인데 예. 저런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 예. 저희들 잘못이 크죠. 그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은 이제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람. 네. 다음 이제 토론이 2번 남았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만 어,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코로나 확진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코로나 확진 그런 건 뭐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못 나올 TV 수도 있잖아.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세. 대장동만 나오면 이제 과민해져. 그 말. 아, 그 말이야 그 말. 난 토론 안 나오려고 핑계를 대다 보면 확진되는 경우에는 안 나와도 된다면서요. 네네. 이 토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질병이라면서요. 과민성 대장동 증세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대장동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걸려버리라고. 걸려버리라고. 걸리려고. 참.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동신 문제도 저는 잔잔하게 잔매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아 이거 있잖아요. 우리 큰애가 군대 제대를 했잖아요. 예. 제대를 했는데 그게 제일 열받는다는 거야. 군대 청년들에게. 갔던 사람들. 그렇지. 음. 자기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예. 난 몰랐는데 우리 애도 약간 부동신 증세가 있대요. 아. 교정을 했는데 예. 교정 전에 그게 있었대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제일 열받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대남들. 신체 검사 받을 때는 0.7 차이가 나는데 검사 임용될 때는 0.2, 0.3 차이가 나고 다시 인사청문회 할 때는 0.7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부동시가 아니라 활동시라니까. 그러면서 활동을 해. 0.1에서 0.7로 계속 활동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당구가 500이고 한 번도 500이라는 소리가 있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서 얘기한 거지. 그러면 네. 당구 그러니까 500이라는 거 하는 건 500이라는 정확한 건 아니야? 당구가 500이라는 소리가 있대. 좋아. 그렇고 한 번도 안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고 어떻게 이걸 읽습니까, 부동시가? 부동신은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을 때는 군대까지도 면제할 정도예요. 날라다녀요 요즘.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원고가 날아가면 연설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람에 날리니까 반드시 뭘 읽어야 되는데 바람 불어 싫은 날이에요. 싫은 네. 사람. 뭘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경을 안 쓰고 부동시가 예.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부동시 아니라니까. 활동시라니까. 활동시. 그렇지. 네. 활동시야 그 논리적으로 맞지. 그렇지. 부동시가 아닌 거지. 동시, 동시. 부동시 활동시가 아니고 뭐 부동액도 아니고. 아이, 부동시가 원래 부동자 써야 되는데. 같지 않다 해서 부동.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부동시가 아니라 활동시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판을 볼 때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보일 때 있잖아요. 최근 언론들이 굉장히 주가 조작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실제로 김건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 중 한 명이 SBS였잖아요. 그렇죠. SBS. 예. 또 이익 본 건 맞아. 그 기간만 오늘 그쪽 전문가 나오셔갖고 우리 방송을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 주가 조작도 사실상 보면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일 큰 범죄죠. 어.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됐죠. 드러났죠. 드러냈고 범죄 일람표 있다면서 그게. 범죄 일람표 보고 그걸 음. 조사를 했더니 9억 4천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윤석열은 경선 당시에 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니까 없다 그랬죠. 신한증권 계좌를 까면서 일부만 까면서 2010년 5월까지. 그렇죠. 엉뚱한 부분을. 이때 엉뚱한 이후로는 일체 거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엉뚱한 부분도 꼼꼼하게 분석을 했더니 주가 조작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누가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허위사실 유포. 예. 그 당선이 안 되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가죠. 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아. 나가야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의 무속 신천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네에서는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신천지 연관살, 이거 예. 교회에서 무속 이런 거는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많이 먹히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그렇죠. 이슈가 그 뭐랄까 뭔가 좀 사람이 그럼 명쾌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네. 정치인이 그렇게 연결돼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을 정말 이재명 후보처럼 잘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이건 상쇄가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이 양반은 또 무식해.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랑 다르게 투표를 할 때는 정말 망설여지는 후보 중에 하나일 거다. 예. 내가 보수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람을 과감하게 찍기가 쉽겠느냐. 그렇죠. 교회 문 앞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음. 신천지 출입 금지. 추수꾼. 그치?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표현하지. 아. 근데 저는 예. 금방 좀 주제는 다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났으면 대선 전이라도 검찰은 반드시 소환해야 돼요. 소환해야죠. 그거를 우리 수색해야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예. 적극적으로 검찰에 항의 방문을 하시다든가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계속 이거는 진짜 대선 전에 확실히 한번 김건희 소환하는 자체가 대선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에게 너무나 이거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맞죠, 게 맞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아, 정말로 우리 검찰이 음. 언제나 좀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조사 않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자체가 정치 검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에서 떠나자마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재수사를 지휘하자마자 공범들 4사람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 공범 김건희는 소환 조사도 않고 불기소하려고 의견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반려했다는 보류시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는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하고 음. 그전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것 같은. 누구는 소환 안 하고 덮어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네. 되는 거죠. 정치 검사들의 바뀌는 게 없는 어쨌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 지지자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제일 큰 거 하나 털어내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 공교롭게도 웃기잖아요. 1, 2번이 대장동과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 한쪽이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다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범인인 느낌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지자들 사기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거죠. 봐라 이재명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결국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폭로전까지 나오고. 막 서로 막 이제 이전 투구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었다. 그리고 더 녹취록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몸통인 듯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어요. 호재가 이게 계속 쌓이고 제가 있는 봤을 거죠. 때는 대장동 그분은 나는 박영수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걸 짜 맞춘다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김만배가 조금 이렇게 과장되거나 뻥튀기였던 말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들이라서 예. 박영수하고 윤석열은 틀림없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쩌면 그분은 과장된 인물,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어쨌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아, 라는 건 그건 분명해졌어요. 확실했죠. 분명해졌어. 분명해졌지. 예.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알면서도 됐어. 이거를 계속 질질 끌어서 그렇죠. 대선에 영향을 주려던 검찰이 이게 그런 거 양쪽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어느 쪽도 줄을 어쩌면 윤석열한테 유리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범인인데 이걸 안 까면 공평함을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쪽으로 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세가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검찰의 특성이 또 무차별 아, 그렇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하이에나처럼. 사납잖아. 네. 예. 예. 그럴 자,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이재명 후보 대장동 파도를 넘었다.
자, 지지율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방송하는 시점에서 여론조사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40% 붕괴, 이재명 38% 돌파.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초박빙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론조사가 하나 있고, 다음에 그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요일 날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이재명 44.2, 윤석열 42.3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요. 예. 갤럽 여론조사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날 나온 거 39.0, 38.3. 저거 조금 설명해 드리면 한길 리서치가 단일화 결렬 그러니까 양일에가 걸쳐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만약에 12시부터 4시까지 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다고 나오는데 단일화 결렬 이후에 전화를 돌리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날에. 그렇군요. 네, 그 여론조사가 음. 그날 안에서도 단일화 결렬이 뉴스가 퍼지니까 네. 그날에 갑자기 결렬 이후에 여론조사는 또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네. 수요일 날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에 그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요. 그러니까 자동 응답이든 전화 면접이든 완전히 딱 붙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목요일 날 나오는 MBS가 난 되게 궁금한데 네. 9% 차이를 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또 여론조사는 회사가 달라져. 네.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네. 코리아 리서치 빠지고 목요일 날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이기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3% 앞서는 걸로 나오리라 봅니다. 뭐 들은 것 같은데요. 참 저. 예언. 아니 아직 예론조사를 안 했어 아직. 참 예언인. 네. 어. 2.3% 앞서는 걸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언론들이요 여론조사 갖고 장난쳐서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했던 이야기 중 하나예요. 저쪽 세력이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두 자릿수 차이를 내. 그래서 이번에 그 최근 한 3, 4주 동안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이기잖아요. 저쪽 여론이 높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쪽을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여론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 진영의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전화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투표만 하면 이긴다는 게 사실 정설이고 이런 언론 환경에서 이렇게 초박빙 내는 것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네. 아니 실제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윤석열은 아니잖아. 얘는 다 동의해요. 네. 맞아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전국을 좀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니고 네. 있는데 저를 중심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지지율이 왜 그렇게 나오냐는 거야. 그래요. 여론조사가. 예. 그러니까 안 그런데. 그렇지 안 그런데. 예, 그렇고 제 고향 금산을 갔어요. 금산 장날인데 어떤 선거 때보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이렇게 신이 나 있더라고. 우리 큰형님도 나오고 작은형님도 나왔는데 예. 그래서 금산이 좋더라고 나는 보니까 분위기가. 장날 분위기가. 예. 예. 그러니까 저쪽이 대장동 등을 통해 갖고 지지율 한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내려고 했는데 예. 선거 막판에 가면서 딱 붙었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0.1% 지지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그런 선거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은 선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이쪽은 벗겨지고 있고 저쪽은 다 논란이 사실이라고 해도 네. 유능과 무능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거는 굉장히 좀 전망이 밝게 할 수밖에 없는 선거. 아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확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고 이제 우리에게 자꾸 호재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불교계 문제 다 해결됐지. 그렇죠. 야, 훌륭하게 해결됐던데. 대장- 막 지지선은 나와 이제. 대장동 문제 해결됐지. 에? 단일화 뭐 안 된다고 하지. 뭐 점점 그러고 이제 친문들도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이른바 우리 서른 의원님의 오늘 그동안에 참 이재명 후보에게 미안하다. 참 잘 참아줬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친문 대중들이 3만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그거는 좀 잘못된 워딩 같습니다. 친 이낙연계라고 하는 게 맞고 친이낙연. 의원님도 친문 아니세요? 저도 똑같잖아. 친문이죠. 나도 친문인데. 네. 오케이. 어.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호재가 이렇게 쌓이는 듯한 분위기. 거기에 또 이재명 후보가 제가 지난번 대선
할 때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께 너무 얄궂게 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솔하게 또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밉던 네. 사람도 그러니까 되게 고맙대. 그리고 그러니까 어. 진성준 의원은 이제 불교 얘기했는데 제가 또 1박 2일로 또 갔다 왔어요. 어디를요? 송광사, 잘하면 직업 바꾸시겠어요? 송광사, 백양사 음. 뭐 이런 데 다녔어요. 예. 다녔는데 확실히 분위기 달라졌고요. 화엄사도 갔고. 화엄사. 근데 스님들이 굉장히 바라보는 눈빛이 좀 따뜻해지셨어. 의원님 한 3개월 후에는 저 새날 저 앞에 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불교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어. 제가 실제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 본의 아니게. 그리고 스님들한테 가면 1시간씩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야, 몰랐던 사실도 내가 많이 알았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절반이 불교 문화재거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근데 방송 끝나고 내가 진짜 기쁜 얘기 하나 해줄게.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돼. 빨리 지금 예. 끝낼까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최대 변수였던 단일화가 이제 사실 꼬꾸라지는 분위기잖아요. 여기서도 뭔가 남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단일화 부분은요 이런 거였어요. 단일화 한다 여론이 몰아갔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진영을 기죽이기 위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네. 그 단일화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무리하게 몰고 간 게 사실 있어요, 언론이. 음. 근데 이제는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음. 단일화하면 이길 것 같았는데 단일화가 이제 안 돼. 물 건너 갔어.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화근을 키운 거예요, 저쪽에서. 그 리스크가 됐죠, 이제는. 리스크가 됐어요. 단일화 호재가 저쪽은 이제 단일화 리스크가 됐어. 그래서 단일화에 후폭풍이 불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폭로전까지 나왔네. 예. 이태규, 이준석. 예. 근데 그것은 내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가장 추악한 뒷거래예요, 그런 건. 그렇죠. 예. 밀실 거래죠. 밀실 야합이고요. 야합이고 얘기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후보 매수죄에 걸릴 소지도 있는 네, 그렇죠. 얘기입니다. 공천을 그래서 결국은 보장한다 이런 거 있죠. 공천권 자리 나눠준다, 뭐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배려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우리가 언제 니들 뭐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굉장히 기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추악한 뒷거래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그렇게 결렬돼 버리고 마니까 이제 지지율도 요동치고 그러니 그쪽에 전략가들이 있나 봐요. 어떻게든 단일화 불씨를 다시 띄워 올리려고 막판 단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번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날 거다 이런 또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간에 안철수 후보를 잘 달래서 설득을 해도 모자라는데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어요. 특유의 극적 효과를 거두려고 그랬는지 왜 2번씩 당 뛰쳐나가 가지고 극적으로 봉합해서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이런 쇼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그러려고 했는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를 계속 조롱했죠. 긁어댔죠. 그러면서 완전히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수습한다고 해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지. 지금 안철수의 그 스탠스를 보면은 당선 목적이 아니고요. 윤석열 낙선이에요. 그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다들. 네.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확인하려면 야권의 정권 교체의 동지라고 생각해 왔던 윤석열이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떨어져야 본인의 정치적 위상과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예. 저 완전히 개인 내피셜인데요. 예. 이준석이 왜 비상식적, 뭘 상식적으로 예. 안철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걷어찼을까? 조롱하면서. 예.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만약에 예. 안철수가 들어왔어. 음. 그리고 후보가 윤석열이 됐어. 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그럼 본인의 입지를 걱정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네. 이준석보다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대표로서 굉장히 위태롭다. 위태로워지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예. 지나친 이기주의의 발로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자리를 비워뒀다 이런 얘기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랑 만나가지고 밀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합당을 하자. 후보의 결심은 못 믿을 거니까
합당을 하자. 이건 내 권한 내에서 하는 거다. 당대표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합당 문제는 당대표 권한이라 이거죠. 그렇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내가 그래서 임명 안 하고 지금까지도 비워두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최고위원이다. 합당하면. 당대표는 나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사로도 나왔어요. 싸가지가 없는 것이 능력인 줄 아는 그런 이준석. 기사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언론을 많이 타면 된다. 나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은 계속 이제 뭐 2030의 그런 워딩도 쓰고 뭐 리얼 크크 이런 것도 쓰면서 네. 그들과 호흡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태와의 결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꼰대가 이미 됐어요. 네. 정치공학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음. 청년들의 지지를 막 이대남들의 지지를 얹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저는 그 역량 차이라고 보거든요. 참아야 될 말 참고 실제로 자기는 전략을 구사한 거죠. 안철수를 밟고 가야 지분 안 나눠줘도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는 왜 그 영화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같은 그 형태로 가버리니까 아마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개싸움 속에서 자기가 명분 찾으려고 다 서로 폭로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몰락의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 지지자분들은 좀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또 단일화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그게 좀 걱정이죠, 사실. 안 됩니다. 막판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걱정인데. 안 될 이준석 겁니다. 대표는 황희두보다 밑에 급이에요. 황희두가 이미 이겼잖아. 마삼중이라고 완전 멱살 잡고 있잖아 지금. 마삼중이 근데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3선 증진. 마이너스 세번 떨어졌기 3선 때문에. 중진. 마이너스 3선 어. 중진. 마삼중. 마삼중. 그러니까 갔어. 음. 황희도가 훨씬 위급이야. 예, 황희두를 차단했더라고 이준석이. 뭐 척척석사도 이겨버리고 음. 이준석 대표도 이겨버리고 예. 다음에 황희도 좀 우리 밀어야 될 것 같아. 예. 아주 바른 논객이죠. 네. 황희두는. 참 올바른 논객. 네. 갑자기 이게 지금 화요일 날 하는 새날 방송 같습니다. 저 자리에 황희도 앉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어. 이 시대의 참 논객. 황희도 듣고 있으면 일반. 황희두는 축구로 치면 브라질의 히바우드. 예. 히바우드. 네. 자 그러면 히바우드는 모르겠네. 몰라, 히바우드? 단일화 변수는 사실상 저렇게까지 개싸움하고 단일화 한다는 게 명분이 없는 짓거리라 그렇죠. 이제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는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게 감사패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뭐 여론조사 뭐 경선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단일화 경선에 들어가는 순간에 윤석열이 집니다. 지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철수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도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정치적 장래가 없어요. 그건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원래 있다니까요. 그런 정치적 장래 없어요. 정치 원래, 쪽에서 그런 게 아마 정설로 돼 있을 걸. 내가 당선될 능력은 없어도 상대를 떨어뜨릴 능력은 있다. 그 현직 대통령들이 제일 빡쳤을 때 그런 그렇죠. 행위를 하잖아요. 내가 당선을 안 시켜도 내가 너는 떨어뜨릴 수 있다. 고춧가루 능력. 딱 그런 능력이라는 게 지금 안철수 갖고 있는 능력인 것 같고 예. 사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일종의 서동요 같은 건데 이준석의 임기는 지금 2주도 안 남은 거예요. 사실상 대선 지면 바로 끝나지. 집에 가야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단일화 변수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야 이 100%가 아니라는 게 참 찝찝하긴 한데 투표용지 인쇄까지만 가십시오. 어쨌든 간에 다음에 그 2주 동안에 지금 그래도 우리 갖고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언론. 네. 언론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그 저 김문기 씨인가 하는 분? 예. 그분 유족이 뭐 아들, 나와갖고. 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했죠. 근데 그것은 옛날에 그 무슨 사건의 유족들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재명 연관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기자회견의 요지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조문도 안 했다. 이게 너무 서운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 결백하다. 아무 특혜를 준 것도 없고 개발업자들에게 준 것도 없고 딱 그 공공환수라고 하는 설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을 뿐인데 마치도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결백한 사람이다. 아니 그거를 왜 국민의힘이 그거를
기자회견을 하게끔 돕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김문기 씨 뭐 등의 그 두 분 사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예. 이재명 연관성 불허 같은 뉘앙스로 취조를 하고 예. 옛날에 누구 만났습니다 같은 약간 비리 냄새를 풍기고 나서 본인이 느꼈을 모욕감이지. 그렇죠. 실제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대장동에 뭐 사람 돌아가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재명한테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람 목숨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실에 시켰다 같은 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목숨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돌아가십니까? 예. 뒷조사를 해서 비리를 깼다는 소리예요. 그게 걔들이 수사 방식이잖아. 근데 네. 그 유족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편에 서갖고 기자회견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글쎄,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섭섭했다라고 하는 점을 토록해 해서 마치도 이재명 후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모른 척한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풍기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죠. 예.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깝죠. 예, 애도를 표하는데 대선에서 이런저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또 있어? 근데 대선의 표심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벌어진 일들이 예를 들면 뭐 기획적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공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죠. 예. 예. 자, 이종훈 PD 왜 뭐 아무리 취했다 그래도 이렇게 아니, 말 좀 해봐, 듣고 말 좀. 있었어요. 말 좀 해봐. 일부러 듣고 있었어요. 어. 오늘은 좀 경청하려고. 다 동의가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미크론도 좀 막판 변수가 아니 되지 좀 않을까. 약간 가짜다는 듯이 듣고 있는 것 같아 표정이. 그렇죠. 아,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미크론 좀 이것도 좀 막판 변수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지층은 지금 많이 결집을 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정권 교체의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확실히 셀 수밖에 없고 적어도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좀 중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아까 그 얘기는 이준석의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 왜냐하면 이준석은 여태까지 갈라치기로 약간의 본인들 코어 지지층을 만들어 갖고 표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하면 일부 어떤 그 20대 남이라고 하는 제가 20대 남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네. 잠깐 원래 어떤 정치에 무관심했던 좀 일배 성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런 표심을 이용해서 본인이 정치력을 좀 기성 정치인들에게 활발하게 좀 어필한 건 있는데 네. 결국은 갈라치기, 분열 이거는요 전체적인 나중에 선거 국면에 가면 그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네. 일시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결국은 이준석 리스크가 결국은 구도에 어떤 다자다기를 만들었고 막판까지 가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준석에게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TV 토론이죠. 음. 2번 남았는데 네. 뭐 그거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글쎄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유세장에서의 무대에 발언하고 TV 토론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네. 딱 그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비호감이야. 어. 그리고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더 확신을 든 것은 어제 선거 공보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를 보고 다 읽어봤어요. 예. 왜냐면 없어요 내용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뭐 그리고 쭉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윤석열은 나 안 읽어봤는데 글이 빽빽하던데. 없어. 근데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눈 나쁜 사람 못 읽어. 글씨가 작아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일부러 새끼야.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고 어떤 건 또 사진은 또 왕창 크게 이면에 걸쳐서 이렇게 실게 했어. 예. 좀 걱정되더라고.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 정당 지지도를 하나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민주당이 41.4, 국민의힘이 30.6인데 이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이 내가 제일 싫어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보수 유력에 나왔었거든. 조원 CNI. 예.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 곳에 의뢰를 받아갖고 조사를 한 건데 예. 쉽게 표현하면 정당 지지도에서 두 자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친보수 성향이 많이 나오던 여론조사에서 예. 실제로 정당 지지도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랑 같이 이렇게 가면 결국 이기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현재 지금 분위기는 막판 가면서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저 조사는 좀 신뢰가 안 간다. 음. 우리 민주당이 41.4,
저 국민의힘이 30.6.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여론조사는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막판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들이 실제로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NBS가 9% 차이 날 때 멘붕 와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올라가는 네.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단일화 이슈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 막 그랬더라 이런 건데 네. 근데 이게 또 무슨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면서 또 며칠 사이에 또 금방 뒤집히고 이 과정들이라는 게 네. 여론조사에 너무 현혹되면 지는 선거한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침묵에 나선 효과,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여론조사만 들여다보면 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하는데 예.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800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한 13, 14회 정도. 그러니까 수많은 좀 볼만한 가치가 없는 여론조사도 엄청나게 엄청 일어난 많고. 거. 854개인가 있대요. 그 중에 윤석열이 2월 유리한 20일 까지. 것만 또 헤드라인으로 걸어갖고 조중동이 계속. 선거 보도 방송에 여론조사 방송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여론조사가 850여 차례 이상 나온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기사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화되니까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이 윤석열이 대세론이구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웨건 효과나 결국 여론을 조작하는 거거든.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가 좀 소수가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조사에서는 응답을 안 해버려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 저쪽이 더 올라가. 그리고 점점 입을 다물게 되고. 이게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후보하고 후보의 질 차이가 너무 나서 예. 저는 그걸 이기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질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좌우당간 현수막, 벽보, 선거 봉보물 이거 보면은요 윤석열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 포스터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대?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어. 일부러 왜요? 만들었다는 취급이에요 지금. 보니까. 포스터가 어쨌는데? 그러니까 다 위치가 포스터는 비슷비슷한데. 얼굴이 커야 돼. 어. 윤석열이 밑으로 찌부러들었잖아. 짜부러들었. 그 위에다가 이게 구호를 적어놨더라고. 난 새로운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시도요? 윤석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시네. 아니 너무 누가 늘 그러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욕 많이 먹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때가 세월호 직후였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옆모습 뒷모습 쪽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못 보여주는 후보다 뭐 포스터는 저 대중과 눈이 딱 마주쳐야 되는데 그 문법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 막 엄청 욕먹었거든. 근데 저는 참신한 시도다. 즉 유권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의도다. 에? 그거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렇게 X 쓰리 쿠션 자의적 해석이고 어. 잘 못한 게 나도 엄청 욕해 그런 거. 눈을 마주쳐야 돼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지. 그리고 일단 대가리가 커야 돼. 대가리가 뭡니까? 정면 모습이 안 이쁜 사람은 어떻게? 정면 모습이 안 이쁜 그걸 사람. 뭐 다 그 포스터 대가리라고 그래요. 정면 모습이 이쁘죠. 전문용어로. 생선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커야 돼. 작았다 이거죠. 작고 내려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죠. 원래 큰 사람인데 뭐. 이게 좀 아무튼 그게 이제 약간 망조로 가는 느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그리고 현수막 보세요. 현수막은 그게 확실히 뭡니까? 현수막은 확실히 후진데 포스터는 저는 참신한 시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진짜 단독. 절대 동의 못해. 민주당 진성준, 윤석열 지지. 자, 그러면 지금 사전투표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면 사전투표합니다. 재외국민은 이미 시작했고 시작했고 22일부터 했고. 사전 투표는 사전 들고 가야 됩니까? 왜 영어 사전이나 이러십니까? 국어 사전. 참 말장난이 오늘 내가 딴 생각 하시니까 또 그러는 건데. 그 사전 투표 넘어가기 전에 추경이 집행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네. 300만 원씩. 예. 300만 원씩. 이거 좋습니다. 아주 좋죠.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잔히 3주 동안 주장해도 예. 추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진작 해줬으면 뭐랄까 투표의 이슈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지. 투표 가까워서 해주게 되는 상태가 자기들- 그리고 벌어졌어. 자기들은 날치기 했다고 막 반대했다고. 지금 지금 자기들 반대도 성과로 못해요. 취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쪽 간사 있잖아. 아니 원내수석인가 추경호인가? 그거 반대하지 추경호. 않았어요? 반대 한 명 나왔잖아. 막 안 된다고 표결할 때. 표결할 때. 예, 그랬나? 그게 그리고 추경이었나요? 제가 사진도 예. 찍어놨거든요. 그때 네. 텅텅 비었어요. 국민의 의석이. 많이 안 들어왔죠. 예. 예. 관심이 없어 추경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 이거라도 다행이다. 그렇지. 엄청 큰 거예요. 예, 300만 원. 이건 뭐
민주당이 모처럼 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 네. 발짝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되면 더 합니다. 그렇지. 이게 나가야죠. 네, 사람들한테 네. 돈을 받아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2주 후에는 더 많은 국민들 지원합니다. 이게 좀 연속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저 을지로 위원장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 그 다음 날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뜻을 받아서라도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스타일에 그 약속은 무조건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거는 이제 당장 당일은 아니더라도 예, 예.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거지. 음. 문제는 저는 이제 사전투표가 본투표 싸움이 될 것 같아. 진보 진영 쪽은 사전투표 엄청 하려고 할 거고. 원래 많이 하죠. 그리고 본투표는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투표 금지령 같은 게 있잖아. 예. 조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이 혹시 정청래 의원님은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략? 지난 선거 때 77%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 아직 전망을 예측을 누가 못하는구나. 못하냐고요. 아니 사전 투표는 높을 것 같다고. 아, 사전투표는 확실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면 투표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쩔지 모르니 사전투표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80 정도? 예. 저는 한 83에서 85까지 보는 게 여태까지 투표 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100만 명 이상이 못 나가요. 이 100만 표를 수치로 따져보면 전 무조건 83 이상 나온다. 예. 해외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어요. 오히려 83이면 들어온 인구들이 우리 많다니까요. 민주화 이후에 그 투표율 나온 적이 있었나요? 80%, 83 정도. 아니 진짜 이 나온 거야? 근거가 어.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귀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지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표율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글쎄 이거에 감안해야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음. 코로나도 위기고 또 그에 따른 민생의 위기가 크고 또 실제로 세계적인 대전환이 오고 있잖아요. 기후위기다, 또 에너지 전환이다,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이것을 바르게 헤쳐나갈 이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투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율 높을 거다. 자, 어쨌건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운동 막 하다가 투표로 수렴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봐야 투표하는 말짱꽝이야. 네, 그럼요. 저는 그 윤석열이 지금도 그 유세장에 가면 그 선동을 하더만 좌파들 투표장에 엄청 나올 거다. 우리도 몰려가야 된다. 네. 막 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막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런 느낌 속에 혹시나 유능한 이재명 안 될까봐 몰려가시는 분. 네. 저쪽에서는 정권 교체 하겠다고 몰려가시는 분. 근데 여기는 대통령 개인의 유능함이 들어있고 저쪽에는 정권 교체라는 구호만 들어있고 그렇죠. 저는 그 결집력이 이쪽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혹시나 윤석열이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게 작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투표 심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센 표심 이게 뭐냐면 반대하러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제일 센 투표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절대 되면 안 돼. 윤석열 아니잖아. 그래서 이재명 찍으러 윤석열 반대하는가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절대 안 돼. 실제로 저쪽은 그러거든요. 그러겠지. 그래서 사실은 반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번 투표는. 제가 봤을 때 각각 진영에서. 근데 어떤 반대 힘이 더 강할까? 윤석열은 아니잖아가 다 대세니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저는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긴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말했어요. 근데 오늘 새날이 오면서 네. 앞으로는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지. 그렇지. 오늘 진짜 그 정치 저관여층인 분한테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야, 윤석열하고 이재명 다 그게 뭐 의혹이 그렇다 치고 인정했다 치고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설교를 하시더라니까. 그 이야기를 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제 지방 갔다 오다가 우리 동네 유권자들하고 계속 쭉 추천을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우리 여성당원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여성당원한테는 뭐 물을 필요가 없잖아. 네. 거기에 딸이 2명 있거든. 아. 그래서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 투표권이 있어. 아. 그러니까 만 18세야. 첫 투표권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딸하고 혹시 얘기해 본 적 있냐 대선하고. 그랬더니 예. TV 토론 이후에 얘기를 했었대. 아. 그 딸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 윤석열 저 사람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래. 뭘 모르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더래. 아니 그 우리 선거 전략이 있어요. 유효한 선거 전략이 주위에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면 윤석열 지지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밖으로 윤석열을 지지할 만한 명분을 아예 못 꺼내게 분위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운동이에요. 윤석열 지지하면 부끄러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네. 제가 어제 세종시와 천안을 들렀다가 왔거든요. 세종시 시장통에 가는데 그 세종시의 시장은 철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80쯤 되어 보이는 분이 이번 선거는 당신네들이 이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네, 저도 그런 얘기 한 2번 들었거든요. 의외로. 기사님들한테. 당신들이 이길 거다. 그래서 제가 힘을 딱 받고 왔잖아요. 그렇습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 5,200만 중에 한 사람이 여론이긴 하지만 네, 일반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여론이기도 해요. 글쎄. 예, 실제로. 예. 이종훈 PD 한마디 해봐요. 지금 응? 이종훈 PD 아니, 팬들이 계속 난 어. 계속 듣고 오늘은 많이 어. 들었죠. 왜? 그 충청도 분들은 당신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출신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고 해.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충청도 복판에 있는 2군데 간 것도 아닙니까 제가. 응? 세종하고 천안. 뭐 세종은 우리가 강한 데라서 그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 몰려있는 신도시 지역은 우리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 구도시, 촌지역, 농촌지역 이쪽은 거기 안 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시장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 촌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결국엔 네거티브를 다 지우고 나니까 유능한 사람 하나 남더라. 그렇죠. 그게 사실 지금 대선의 흐름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방송 보신 여러분들 정청래 TV 잘 보세요. 잘 적으세요. 구독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진성준 TV, 다음에 시사타파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 좀 이렇게. 저 이번에 최소한 200명씩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 올렸잖아요. 실시간 제가 유세차 계란 장수하는 거 올렸거든요. 네. 쇼츠도 올리고 요즘 많이 했더니 5,000명이 구독자 늘어요. 활동 많이 하면. 계속 활동하면 늘어요. 5,000명이 늘었어. 선거 시작하고. 자, 야. 시사타파, 진성준 TV, 정청래 TV 새날 포함해가지고 최소한 이 네 방송은 좀 구독 좀 해주시면서 힘내라 해주셔야지 또. 그리고 이 2분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2분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 요거는 저 마지막 방송 때. 예, 아니 하려고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아. 해주셔야죠. 난 됐고 진성준은 좀 정청래 몰아주세요. 의원님은 많이 좀 받으셨으니까 몰아주세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도 조만간 우리 진성준 의원님 모시고 한번 이재명 후보 후원금 마감됐는데 못하셨던 분들. 이런 거지. 이재명 후보는 후원금 마감됐는데 좋겠다. 자, 여러분들 모아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한꺼번에 그냥 쏟아주세요. 자, 대선 이길 것 같고요. 자,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변수가 또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 물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방심하면 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밥갈기입니다. 밥갈기. 한 표라도 더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 찍을 표가 이재명 후보로 오면 2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겨보시자고요. 자,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얘기. 제가 아는 선배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택배 노동자들, 편의점 알바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맥없이 담배 하나 같이 피면서 맥없이. 예,
커피 한 잔 이렇게 타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대요. 예. 그랬더니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이재명이라고 얘기한대요. 좋네.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만 다하자. 저한테 얘기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바닥 민심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유세차를 타고 이제 돌았는데 실제로 강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차 문 열고 내리고 엄지척 진짜로 하고요. 제가 네. 총선 때 받았던 것보다 요즘 더 많이 받는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예. 우리 동네도 그래요. 마포도. 그러니까 총선 때 제가 이기잖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선살이 하려고 저 유세차 타고 이렇게 돌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저마다 손 흔들어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만큼은 아닌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손을 흔들어 줬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 미용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손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멀리서도 이렇게 하고. 네, 하고 예.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택시기사들. 빵빵빵빵. 예. 그거 있구나 강서구도 택시기사들이 의외로 그러더라고. 빵빵빵빵 하잖아요. 요번에 저것 때문에 그런가? 방역 지원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도 이렇게 손 흔들어 주고. 그러니까. 예. 버스는 빵빵은 안 해. 그래서 분위기가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예. 딴지였고는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재명 후보님의 플랜카드를 볼 수가 없대요. 저런 제보 그런 데가 꽤 있어, 꽤. 저한테 그런 제보가 강남? 강남 뭐 서촌이 뭐 압구정이니 청담이 이쪽에 이재명 후보의 플랜카드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한번 좀 플랜카드는 동별로 2개씩 동마다 붙이게 돼 2개씩 있어. 붙이게 돼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보이지가 않는다. 다- 안 보이는데 붙였나? 아, 그럴 리가 좀 있겠습니까? 뭐 다 잘 했을 텐데 이번에 저희 당에서 특히 서울은 그 마이크로 빅데이터 지도를 마이크로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데이터로 잡히는 많은 지역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로변에 또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이렇게들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이면 도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 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너무 왜 안 보이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상하게 우리 그렇지, 후보가는 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고. 어. 사실 지금 우리 그 사무실 근처에는 윤석열 게 없어. 네. 원래 붙어 있었거든요. 네. 뛰어서 옮긴 것 같아. 네. 내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애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잖아요. 네. 새벽 2시 반에 퇴근하는데 네. 그날 붙이는 날이었어. 새벽에 일찍. 그렇지 땡 치자마자. 그렇죠. 윤석열이 바로 위에가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새벽 네. 2시 반이니까. 떴어. 나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 근데 그 아침에 왔더니 그 프랑카드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니 위치 변경했을까요? 아, 그랬겠죠. 그랬겠죠. 아니 우리도 네. 우리가 알아서 다 붙이잖아 이렇게. 네. 근데 왜 안 보이냐고. 그렇죠. 그럼 뭔가 떼어다 붙여야 되잖아. 그럼 또 거기를 또 왜 떼어갔냐고 또 막 그래. 그래. 그리고 저 저게 숫자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예, 동마다 2개씩. 동마다 2개씩. 그리고 유세차도 저쪽 당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차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자들 막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마포는 죽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요. 우리는 엄청 돌아다니거든. 쉬지를 않아 우리는. 그 정청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 잘. 아니,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저도 계란 장수 하잖아. 어. 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을주로위원회 때문에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있어요. 을줄에 주로 가 있다고? 을주로위원회의 활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제가 직접은 못 하는데 저 다 타고 돌고 뭐 계란 장수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지지자들 볼 때는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렇겠지. 예. 그런 게 야. 있죠. 자 우리 프라님 예. 끝날 때 됐죠? 끝날 때 됐는데 응. 이왕 하는 김에 그 진성준 의원의 후원 계좌 좀 모아드리려고 아. 찾고 있었는데 없네. 찾았어. 이거 좀 없지 띄워주세요. 않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음.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보이지 않게 되게 큰 힘이 예. 되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또 아니, 국회의원들은요 열심히 하면 진짜 응원해 줘야 돼. 예. 제가 그래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의 응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이제 나갈 건데요. 농협 351-1110-6710-93. 예. 저번에 이재명 후보 그 저 펀드 하려다가
못하신 분들은 여기다 싹 몰아주세요 그냥. 펀드는 돌려드리는 건데 저는 돌려드릴 아니, 자신이 그러니까 내 없습니다. 말은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되잖아요. 10만 원까지는 자, 세액 그러면 공개됩니다. 네. 제가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멋있게 하겠습니다. 예. 멋있게. 국회의원 진성준 후원회 후원 계좌 농협 351-1110-6710-93 예. 이거를 중국식으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아, 해보세요. 꺼내시죠. 산우이 222 TMI. 0 잉 리우치 이링 지우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취한 사람 같아요. 옥구슬이 아니라는데. 참네. 여러분 진성준 많이 응원해 줍시다. 좋은 정치인 키워야지요. 네. 자 그리고 대선에 대해서 뭐 계속 댓글창에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시는데 방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기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쵸. 사기. 예. 네. 자 사기를 드높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전쟁 아닙니까? 네. 대선 전이라고 합니다. 기세 전쟁.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기세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이 나갖고 막 서로 밭갈이도 하는 것이지 불안불안하면 밭갈이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왜 초치는 소리 하냐 그러고 아 우리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뭐 거만해졌냐 그러고 네, 오만하다. 오만하다 그러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그냥 이기는 걸로 가자고. 이기는 걸 가자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23번째 방송은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치고. 자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진다고 생각하면 2번 2번 치시는 분들은 다 삭제야 지금. 강퇴시킬 거야 아주. 어? 이긴다고 생각하면 1번, 음. 진다고 생각하면 더 1번. 뭐? 구분이 안 되죠.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된다. 이재명 이긴다. 1번. 윤석열 이긴다. 2번. 그리고 그냥 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청래 대선 이야기 마지막 방송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좀 대선 연기 안 하나? 그러니까 더 나오고 싶은데. 이기고 나서 또 한 번. 아니 그러면 새로운 정청래 프로 지선 만들면 이야기로 되지. 바꾸면 돼요. 아 그런가? 그럼. 지선 이야기. 그러니까 대선 이야기 끝나고 지선 이야기로 가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선 이야기 2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만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